예, 봅시다. 그 복합통일 7인데요. 앞부분의 예상 단어가 조금 더 만만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뒷부분이 좀 까다로울 수 있고요. 최대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많이 확장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할게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앞에 나오는 카운팅 되는 단어만 보면은 몇 개 안 될 수도 있죠. 몇 개가 안 되진 않습니다. 꽤 많긴 해요. 그 표제어만 봐도요. 근데 그 표제에서 최대한 많이 유의어라든지 반의어라든지 관련된 단어들을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최대한 확장을 시킨다는 마음으로 수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첫 번째 단어가 뭐죠? 이주연, 이주홍, 맞죠? 네, 봅시다. fall out. 굉장히 잘 쓰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체크해 놓을 거는 낙진이란 단어에 줄을 쳐놓으면 돼요. 낙진. 됐어요? 뭐 원자 회, 이제 회자가 그 가루예요. 그렇죠? 방사능 가루, 원자 회. 또 이 오타라고 원자 화 이렇게 고치지 말고요. 그렇죠? 그래서 부산물 결과 이런 것도 있고요. fall out. 영어로 설명해놨기 때문에 아시면 되는데요. 맨 마지막은 부산물 결과 이런 뜻 있죠. 근데 fall out이 이렇게 떨어뜨렸어도 동사로도 어떤 결과를 초래하다 이런 것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fall out. fall out. 일단 붙였으면 방사능 낙진이나 그렇죠. 결과라는 의미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falter. 이거 여러분 봤었죠? 주저하다, 머뭇거리다의 뜻이에요. 주저하다, 머뭇거리다. 두 번째, 더듬거리다는 뜻도 있고요. 비틀거리다는 뜻도 있죠. 근데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비틀거리고 그렇죠. 휘청휘청 거리는 단어가 더듬다, 주저하다 이런 말로 많이 쓰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죠? 양쪽 다리가 땅바닥에 붙어서 이쪽으로도 못 가고 저쪽으로 못 가는 거 뭐 있었죠? 양쪽 다리가 붙어서 일로도 안 되고 일로도 안 되는 거. 양쪽이 어디 히스할 때 히스요. hesitate. 그렇죠? hesitate. 파도 치는 모습이 쭉 밀려왔다 밀려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wave. 이것도 우리가 머뭇거리다, 망설이다. 그 다음에 이게 시험 문제 한번 나오더라고요. shally, shally. 그렇죠? 이것도 망설이다 뜻이에요. shally, shally. 저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shally, shally. 그렇죠? 무슨 짱깨말 같죠? shally, shally. 우리 옛날에 여러분 그 그룹 알아요? 그게 누굽니까? 룰라라는 그룹 혹시 알아요? 룰라? 제가 옛날 학교 다닐 때 있던 그룹인데 룰라라는 그룹에서 걔네가 유명한 노래가 뭐가 있죠? 날개 잃은 천사라는 노래 압니까? 날개 잃은 천사 막 이렇게 엉덩이 치면서 추는 춤인가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바사 그거 아닌데 그러면 아낄라까 막 그거 뭐죠 그 노래는? 그 노래 여러분 아주 어렸을 때 나온 거 아니에요? 제가 학생 때 대학생 때인가 대학 다닐 때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낄라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연대 그 응원가가 보다 아까락학 근데 아니고 그 가사를 보니까 어떻게 해? 그럴 거야 그러려고 근데 이걸 빨리 가서 아낄라까 막 이런 식으로 읽었죠. 이것도 그거예요. Shall I 그렇죠? Shall I 제가 해야 될까요? Shall we 저희가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할 때 하지 않고 Shall I shall we 이거를 shall we 그렇죠? shall we 이렇게 빨리 소리내서 읽은 게 이런 식으로 줄여진 겁니다. 그렇죠? 내가 해야 돼 말아야 돼 우리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shall we 오케이?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뭐 oscillate라든지 vacillate 여러분 어느 정도 단어 수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못 적을 것 같은 거 말고는 제가 말로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을 더듬는 거는 stumble, mumble, 그렇죠? stammer, 그렇죠? stutter 굉장히 많죠?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렇죠?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게 비틀거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이 단어 알고 있죠? teeter 알고 있어요? 뭐라 알고 있어요? 왔다 갔다 비틀거리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이 단어 혹시 몰라요? 이건 알아요? 이 단어? 미 알아요? 주연 이 단어 알아요? 이게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알고 있는 단어인데 본인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이거 뭐라고 읽는지 아세요? 사람들이요? 시소요. 시소, 티터, 그렇죠? 이렇게 일로 갔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시소라고 그러죠. 시소 타러 가자, 막 이렇게 할 때, 그렇죠?
쓰이소. 보죠? 그 다음 봅시다. fathom이라는 단어요. 그쵸? 길이의 단위 수심을 측정하다. 원래 이 뜻이에요. 수심을 측정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명사 뜻만 나와 있는데, 영어로요. 그 수심을 증명하는데 옆에다 하나 써놓읍시다. 수심을 측량하는 게 원래는 제가 이 단어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fathom이라는 단어. 어떻게 했나 주목해보세요. 요만한 추 같은 거요. 쇠로 된 추에다가 실을 매단 다음에 운물의 깊이나 강의 깊이. 저도 옛날에 부모님하고 한번 어디 경상도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었는데요. 두메산골이었어요. 두메산골. 근데 참 그 나이 차이 많은 어른들하고 가면 재미없죠. 우리는 지저분해도 사람 많고 젊었을 때는 빠글빠글거리고 술 먹은 사람 많고 그래도 그런 뭐 경포대 이런 데로 가고 싶잖아요. 근데 어른들 지저분해 깨끗한 데로 가야지. 진짜 어떻게 그 삼복더위 그 시즌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없는 데로 갈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어른들 따라다니면 또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뭐 유흥문화나 이렇게 젊은 애들 많은 데 가고 싶은데 어른들 따라다니면 뭐예요? 놀러 가는 게 아니라 거의 맛기행이죠. 맛자랑. 뭐 먹을 것만 찾아다니고 계속 아침 먹이고 점심 먹이고 그래서 무슨 사육당하는 기분인데 어떤 경상도 산골에 있는 마을을 갔는데 정말 한적하고 깨끗하더라고요. 근데 그 마을이 무슨 제가 보기 아직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굉장히 외진데 있는 산골인데 진짜 어디 무슨 그 동화나 이런 데 나오는 것처럼 무슨 청학골처럼 이렇게 외진데요. 근데 뭐죠? 그 마을을 진입하는 다리가 있어요. 근데 다리에 동네 꼬마 애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다이빙하고 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되게 아직도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게 이렇게 내려다 봤어요. 그래서 그 뭐죠? 다리 밑에 있는 그 뭐라고 그래? 그거 개천이에요? 뭐야? 계곡물을. 근데 너무 투명해서 진짜 뭡니까? 그렇죠? 밑에 물고기 한번 움직이게 보여요. 그래서 야 저기에 다이빙하면은 머리 꼬꾸라져서 머리 깨지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무 투명해서 밑에 물고기 움직여 보인다. 거기서 뛰어내리면 머리 깨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는요, 얘기를 들으니까 4m가 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한 50cm도 안 되게 보였거든요. 너무 투명해서. 근데 그 애들이 거기서 꼬꾸라져도요, 한참 들어갔다가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런 물들을 우리가 잴 때 어떻게 하죠? 이렇게 쇠로 된 추를 쭉 도로에 같은 걸로 말아서 어디까지 떨어지나 봐서 거기까지 재죠. 이게 원래 fathom의 뜻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쓰는 것보다 어떤 의미로 많이 쓰죠? 그 사람의 됨됨이나 속이 얼마나 깊은가 이거를 재는 거, 속을 헤아리다 이런 의미로 주로 fathom이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드렸죠. 사람의 속을 헤아리는 방법은 어떻게 돼요? 말할 때는 항상 통 큰 소리 하죠. 내가 뭐 대단해, 뭐 내가 뭐 웬만한 거는 신경 쓰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렇죠? 실제로는 아니죠. 그래서 그거 확인해 볼 때는 같이 도박을 해보라고 그랬죠. 그럼 그 사람은 그릇이 나오죠. 그렇죠? 마음은 말로만 뻥뻥거리지만 실제로 잃고 나면 집에 못 가게 하는 애들 있죠. 막 흥분하고 광분하는 애들이요. 그렇죠? fathom 이게 재는 겁니다. 속을.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어떤 여러 가지도 있어요. 알다는 의미로 있는데 그 여러분 컴파스라는 단어 알죠? COMPASS. 그렇죠? 컴파스요. 이 컴파스가 가장 잘 나오는 뜻은 나침반의 뜻이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컴파스는 ES를 붙여야지 컴파시스가 돼야지 우리가 제도기로 쓰던 컴파스예요. 근데 이 컴파스가 그렇죠? 방향을 잡다, 그렇죠? 알아내다, 그렇죠? 왜? 나침반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헤아리는 거죠. 그런 의미로 쓰이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옛날에 이런 단어도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can이. 그렇죠? 이게 원래 우리 I can do 할 때 can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원래 알아야지 하는 거죠. 그래서 알아낼 수 있는 uncanny. 그건 뭐예요? 알 수 없는 불가사의한. 그런데 우리가 어떤 걸 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어떤 걸 할 수 있는 인지 능력 할 때 can 요 단어도 씁니다. K-E-N can. 그렇죠? 인지 능력 같은 거 할 때 can. 그 다음에 또 우리가 catch on이라는 단어 하나 써볼래? catch on? catch on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catch on이요. 어떤 것을 우리가 catch on 뭐에 대해서 파악하다는 의미도 있는데 catch on은 요 파악하다는 의미보다 두 번째 의미가 더 잘 나오죠. 뭐야? 인기 끌기 위해서 영어하는 프로그램 있죠? 그게 be popular with. 그래서 catch on with. 그러면 인기 있다는 뜻이고요. 인기 있다는 뜻이고요. 또 우리가 어떤 걸 잘하는 거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 할 때 사피에서 나온 거죠. 사피에서. 어떤 걸 잘하는 사비. 이것도 그렇죠. 어떤 것을 통찰하고 잘 꿰뚫어보다. 사비. 그렇죠? 잘한 호모 사피엔스 나오는데 사비라는 단어입니다. 됐죠? 수거로는요. get the picture. 그렇죠. 그럼 우리 뭐야? 무슨 말? get the picture. 그러면 사진을 받는 게 아니고 상황 picture of something. 그러면 어떻게 대한 정황이나 상황이 그렇죠. picture 상황이 파악되는 겁니다. 됐죠? fatigue 피로 그렇죠? 지침이 뭔지 알죠? 지치는 거예요. 힘든 거. 자벽
그렇죠? 여러 가지 또 있네요. 그렇죠? fatigue. 그 fatigue는 제가 다 여러분이 알만한 어원들은 굳이 링크 안 걸게요. 이거 많이 본 거라 제가 링크 걸 필요도 없죠. 피로, 피곤이란 뜻입니다. 그렇죠? exhaustion, 그렇죠? worn out, weariness, tiredness, 그렇죠? 다 지친 거예요. 근데 논리나 같은 데서 논리에서 잘 나오는 그 지쳤다는 단어 중에는요, 모든 게 소진됐어요라고 했을 때 쫙 빠져나가는 거. 하수나 배수라는 단어를 쓰는 건데 뭐예요? drain. 이것도 상당히 잘 쓰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빠지고 우리가 보통 배수라고 쓰는 단어인데 drain. 그래서 우리가 독해에서도 brain drainage 그건 무슨 뜻이에요? 두뇌 유출 같은 거 다 빠져나가 버린 거. 근데 기력이 dissipate라는 단어는 알죠? 소진되는 거. 그렇죠? 소진되는 거. drain. 이것도 소진이고. 또 여러분 이 단어도 논리에 되게 잘 나와요. jail이라는 단어예요. jade. 그렇죠? 이게 원래는 명사로는 무슨 뜻이에요? 원래 알고 있는 건 무슨 뜻이죠? 무슨 소리라는 거야? 제가 그런 뜻으로 얘기 안 했는데 jade는 원래 자수정. 그렇죠? 자수정. 뭐라고 그러죠? 옥이라고 그러나? 옥? 그렇죠? 옥. 그런 보석이에요. 근데 그게 첫 번째 뜻이고 jade가 지금은 안 쓰는 말이지만 옛날 고어 중에요. 그렇죠? old horse, 늙은 말. worn out, 완전히 지쳐버린 말이란 뜻이 있어요. jade가 옛날 고어에서 보통 jaded 이렇게 쓰면은 그쵸? 완전히 지친, 노쇠한 이런 뜻을 쓰는 게 jaded의 형용사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옥이란 뜻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그쵸? 완전히 지쳐 빠진 이런 말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거 말고 우리가 막 뭐 fatigable에서 관련된 거는 뭔가 indefatigable 그러면 지치지 않는 이런 단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feast라는 단어가 있어요. 축연, 잔치, 향연, 종교적인 축제일. 종교적인 축제는 약간 이렇게 괄호를 쳐보세요. 그 다음에 동사로는 뭐 잔치를 베푸다 블라블라블라 나왔는데 그 동사 뒤에다는 with 정도 하나 써면 좋을 것 같아요. feast with. 그럼 모모를 실컷 먹고 잔치를 벌이는 게 feast with예요. 그럼 여러분 이 단어 보자마자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이게 festival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festival.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였죠? 카니볼. 이것도 알고 있죠. 아까 제가 왜 종교적인 거를 밑줄 빵코치라고 그랬냐면요. 피스트는요. 마음껏 먹는 축제를 얘기해요. 마음껏 먹는. 자, 실컷 먹는. 그래서 어원은 그 celebration이에요. celebration 뭔지 뭔가를 기념하는 기념식 축하연에서 음식 차려놓고 먹는 게 feast festival이고요. 카니발이라는 거 우리가 뭐라고 번역하죠? 사육제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종교적인 축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고 골고다에서 crucifixion,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 계속 고통을 받았죠. 그 기간 동안 같이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그러나요? 모르겠어요. 저도 사순절 맞죠? 예.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도 같이 그 고통을 나누겠습니다. 해서 그 기간이 되면 우리도 그렇죠. 막 뭐 사순절 기간 동안 이렇게 뭐 고기도 안 먹고 술도 안 먹고 금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간이 끝나면 아니면 그 끝나기 시작하기 전에 한꺼번에 열나 많이 먹는 날 있죠. 그게 카니벌이에요. 축제예요. 그렇죠? 카니가 원래 고기 이런 뜻이죠. carnivores. feast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ferocious. 여러 가지 영어도 있지만은 사나운, 지독한, 잔인한 한글 뉘앙스 괜찮네요. 그렇죠? 이거는 원래 wild의 뜻인데요. 왜 wild가 야생이라는 뜻도 있지만 격렬하고 맹렬한 거예요. 근데 그 실제로 성격이 그러다보다 ferocious의 느낌은요. wild looking. 이 의미는 wild looking이에요. 생긴 게. 그렇죠. 생긴 게. 그렇죠. 근데 생긴 게 그러면 진짜로 포악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ferocious는 딱 보기에 그렇죠. 아주 잔혹하고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생긴 거는 굉장히 wild looking하고 ferocious한데 성격은 배고 깎고 비단결 같고 이런 사람도 있죠. 제 친구도 그런 애가 있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어땠죠? ferocious. 얼굴 진짜 그 얼굴이 ferocious어요. 그래서 대학도 같은 대학 다녔는데 동문회에서 야 싸움 붙으면 네가 일단 앞장서라고 하면 걔가 일단 앞에 서 있으면요. 먼저 선빵을 내리기가 겁나요. 워낙 인상이 이렇게 험해서 애들이 일단 딱 액면가에서 좁니다. 액면가에서 좁아. 근데 그 친구 굉장히 또 너무 그 파라독스칼한 게요. 성격은요 굉장히 여성스러워요. 그러니까 정말 이 비대 친구인데 걔는 굉장히 마음도 여리고요. 마음도 열고 그 술 먹으면 그런 데 되게 많이 했어요. 뭔가 자기는 참 외모 때문에 억울한 어린 시절을 지냈다. 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수학 시간 수학생이 야 너 와서 풀어봐. 걔 이름이 현진이었어요. 그렇죠? 현진이 나와봐. 그래서 풀어봐. 그 풀면 어쭈 선생님 놀랐는데 왜 자기 원래 공부 잘했는데 액면가에 공부를 못하게 생겨서 그래서 그 술만 먹고 한 얘기했어. 체육 시간에도 그 체육
뭐 카라가 있는 체육복인데 애들이 여름에 더우니까 이렇게 카라 올려서 입잖아요. 이렇게 목 안 타게 하려고. 딴 애들은 안 내려. 근데 자기가 올리면 너 나와. 그래서 자기 맞는데요. 그렇죠? 불량해 보인다고 막 그렇죠. 액면가가 퍼리셔스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시간에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뭐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가서 TV 볼 때 막 씨름 막 그 복싱 이런 거 하죠. 뭐 잔인하게 사람들 저런 걸 왜 봐? 딴 데 틀죠. 제가 보기에는 걔가 무슨 격투기 선수가 생겼거든요. 그런 투기 종류 싫어서 딴 데 틀고 그런 친구였습니다. ferocious, 그렇죠? 이거 말고도 우리가 F로 시작하는 fierce 있죠. fierce, F-I-E-R-C-E, fierce. 이게 맹렬하고 잔혹한 건데 P가 되면은 꿰뚫는 거죠. piercing 하는 거예요. 그렇죠? savage, barbarous 또는 vicious, 사악한. vicious라는 것도 알죠? 여러분이 잘 놓치는 거는요. 이게 짐승의 야수 할 때 vesture. 이게 비스트에서 나온 거예요. 비스트. 비스트란 단어에서 vesture. 이게 짐승의 야수 같은. 또 이거요. 야생동물이라 할 때 이게 야생동물이라는 뜻이거든요. furrow. 이것도 잔혹한. 그렇죠? 이것도 나온 적 있었습니다. 이런 단어들 놓치시면 안 돼요. furrow. 울프에다 붙여 울프시. 그럼 울피시. 그럼 늑대 같은 게 또 울피시겠지. 또 울로 만든 물고기가 아니고 울프에 울피시. 그래서 있다니까요. 오피시. 오피시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런 뜻인데요. 그렇죠? 됐죠? 그 다음에 fertile. 이것도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이기 때문에 굳이 뭐 설명 안 해도 되죠? 비옥한 다산의 fertile. 앞부분이 기출 단어들인데요. 이 fertile이라는 단어는 원래 어원 따지면 FER이 여러분 carry라는 거 알고 있어요? 운반하는 거요? 알고 있죠? ferryboat라든지 transfer라든지 comfort라든지 알고 있죠? fertile는요, carry라는 단어에서 다산이에요. 많이 낳는. 선생님, carry랑 다산이 뭐예요? 알잖아요, 여러분. 워낙 우리가 많이 건드렸기 때문에 이제 안다고요. carry가 무슨 의미 있다고 했어요? 애를 낳는 의미 있죠? 왜요? 캐리랑 똑같은 단어 또 배달하는 게 뭐가 있죠? 딜리버도 애를 낳는 게 있죠? 서양에서는 큰 크레인, 황새가 이렇게 파우치, 보자기에다가 애를, 그쵸? 날라서 그 집에 툭 떨어뜨려주면은, 그쵸? 애가 응애하고 태어나죠? 그래서 그게 일종의 택배 서비스죠? 애가 이렇게 황새가. 그래서 캐리하고 딜리버가 출산하다는 의미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삼신할머니지만 걔는 황새가 이렇게, 그쵸? 갖다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스캐리지, 그건 뭐예요? 이게 유산이었었죠. 미스버스, 그렇죠? 사산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낳는 이런 뜻이에요. 또 이런 비슷한 단어가 뭐 있죠? 뭐 다른 거 fertile 말고도 fecund, F-E-C-U-N-D, fecund라는 단어도 많이 봤을 거예요. fecund, 그렇죠? 그 다음에 뭐 prolific이라는 fruitful, productive 이런 것들은 많이 봤었고요. 애를 잘 낳는, 그렇죠? fecund라는 단어 기억하세요. fecund, F-E-C-U-N-D, F-E-C-U-N-D. 그 다음에 fickle. 변덕스러운, 변하기 쉬운, fickle. 그렇죠? 원래 이 fickle의 어원은 뭔가 하면요. 그렇죠? deceive, delude, 속이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어때요? 속일 때요. 막, 그쵸? 걔 욕하고 있다가 걔 들어오면 웃으면서 싹, 그쵸? 웃는 낯으로 하죠. 이게 사람을 속일 때면요. 그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 중국에 걔네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샥 하면 얼굴 바뀌는 애들? 샥 하고 얼굴 바뀌는 애들 뭐라고 그럽니까? 걔네. 어? 변검이라고 그러나? 변검? 맞아요? 변검한 애죠. 옛날에 뭐 무슨 영화 이렇게 장국영이 했던 영화. 뭐, 영 하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죠? 연극 뭐라고 하죠? 중국 경극. 그렇죠.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꼭 제가 먼저 생각하니까 여러분 어찌 대답해주면 경극 같은 거 하면 이렇게 변검하면서 얼굴 바꾸죠.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속이단 단어에서 피클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 피클이 변덕스러운 거고요. 피클은 짱아찌라고 그랬었죠. 짠지. 이게 피클이고요. 변덕스러운 단어는 여러분 굉장히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capricious, changeable, 그렇죠? mercurial, 그렇죠? mutable, 볼러티라는 것도 휘발성이라는 뜻인데 많이 써요. whimsical도 많이 쓰죠. whimsical. 그렇죠? 됐어요? 기억. vagrant를 기억나요? vagary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 봅시다. fragrant. 이것도 제가 악명 높은, 그쵸? fragrant abuse.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지독한의 뜻인데 이때 flag는 어디서 나온 거라고 그랬었죠? 기억나세요? 이 flag는요. flag. 이 flag은 뭐예요? flag. 이거는 burning, flame, 불꽃이라는 뜻이에요. 화염. 그래서 우리가 대화재 기억 안 나요? 큰 화재. conflagration 할 때 그게 뭡니까? 대화재라고 그랬었죠? 그리고 아까 crane이 뭐라고 했어요? crane. C-R-A-N-E, crane. 이게 학이라고 그랬잖아요. 두루미 학. 근데 학이요, 몸에 불이 붙어서 빨개요. 무슨 학? 몸에 불 붙은 빨간 학을 뭐라고 그래요? 홍학.
홍학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몸에 불 붙으나. 그게 플라밍고. 그래서 플라밍고. 이 플레임드가 플래그. 여기서 나온다고 그랬었죠? 그러면 이 프래그런트는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모습을 보세요. 그렇죠? 어떻게 양보가 없죠? 그죠? 지독하고 싹 다 태워버리죠? 그런 이글이글 거리는 이런 의미에서 지독한 악명 높은. 그렇죠? 우리 대마왕, 그래서 아키디모 나오는 애 보면 뒤에 불이 막 이글이글 막 타오르고 있죠? 이게 프래그런트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죠? 극악무도한이라고 많이 단어 쓰는 단어는 에런트라는 단어도 봤어요? 에런트? 이것도 한번 가져오십시오 이것도 악독한, 그렇죠? 악독한에 대해서 에런트. 또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하고는 틀릴 정도로 잔혹할 때는 무슨 단어를 썼죠? 무리와는 다른. 바로 이런 것도 여러분이 자꾸 얘기해봐야지 떠오릅니다. 뭐였어요? 이그리지어스요. 그렇죠? 그리기어리어스에서 이그리지어스. 뭐예요? 안 들어본 척 하는 거예요. 이그리지어스. 그렇죠? 그 다음에 플랭크가 옆구리라는 뜻입니다. 플랭크 어때? 그럼 우리가 측면 공격, 배후 공격할 때 플랭크라는 말을 많이 써요. 플랭크. 그렇죠? 옆면이라는 뜻입니다. 이 원래 불어에서 온 거고요. K가 아니고 플랑 이렇게 써서 그 C로 끝나버리면 이게 옆이란 뜻이에요. 원래 옆이란 뜻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보면 측면에서다, 측면을 호위하다, 측면을 공격하다. 1번 보면 사이드, 옆구리. 그 다음에 옆구리란 뜻의 이 플랭크는요, 옆구리를 때리는 거고요. 요 갈비뼈나 이런 데는 뭐라고 그래요? 리브라고 그러죠? 리브. 그렇죠? 리브. 가장 쉬운 단어는 이 옆면이 뭡니까? 그냥 사이드예요. 사이드. 그렇죠? 사이드란 말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side of an army in a battle. 그렇죠? 군대의 측면. 또는 side of a hill or a mountain.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역시 뭐 산의 측면, 산 비탈 이 정도 되겠죠? 플랭크. 기억하세요. 또 이 플랭크하고 프랭크는 전혀 틀립니다. 프랭크는 솔직한 거죠. 플랭크하고 프랭크는 틀려요. 그 다음에 flat. 이것도 쉬운 단어죠. 아파트, 평면, 반음, 낮은 음. 몇 개만 더 적어볼까요? flat은 어떤 의미도 있습니까? 또 flat beer. 그러면 밋밋한. 그렇죠. 맥주가 김 빠진 먹어보면 flat beer. 그러면 밋밋한 맥주. 근데 flat joke. 그러면 그렇죠. 재밌는 얘기 해줄게. 그리고 계속 밋밋하게 가는 애들 있죠. 우리 뭐라 그러죠? 썰렁한 농담? 그런 뉘앙스예요. flat. 그렇죠. lame joke 할 때요. 그렇죠. flat. 맛이 밋밋하고 flat한 거 많이 씁니다. 물론 여기 영어로 된 거 보니까 이것도 정말 잘 나오는 뜻이긴 하지만 3번 뜻도 알고 있으면 좋긴 하지만 다 알고 있죠, 이미요. flat tire. 펑크 났어요. 이럴 때 쓰는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 봅시다. flee. 도망가다. 그렇죠. 서두르다. flee. fled. 도망가는 거예요. flee. 옛날에 더 fled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단어도 여러분한테 되게 많이 얘기했던 게 이게 flee, 이게 도망가는 거예요. 이 flee, 이건 뭐요? 이거는 간청 애원.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flee, 이건 뭐요? 벼룩. 그렇죠? 벼룩. 기억하라고 그랬었죠? 도망가는 거. escondido. 스페인어죠. 그래서 abscond라는 단어 기억합니까? 감추고 훔쳐서 도망가는 거. abscond. A-B-S-C-O-N-D. abscond. 그렇죠? 또 사람으로부터 숨어버리는 거. 이런 것도 많이 씁니다. decamp. decamp. 그렇죠? 캠프를 버리고 도망가는 거. get away, run away. get away, run away. 도망가는 거. get away, run away. 도망가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거 말고 그렇죠? 그 다음 봅시다. flip. flip이란 단어예요. flip. 손가락으로 튕기기, 꿈틀거리다. 여러분 flip이란 단어 가장 잘하는 거 뭐죠? 옛날에 핸드폰 같은 게 제끼는 거 또는 flip the coin. 피 던져서 딱 해서 헤드와 테일 할 때 flip이죠. flip side 그러면 뒤집혀진 뒷면. 이게 flip이에요. 다 그런 의미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렇죠? 이 flip의 어원은 원래 무슨 말인가 하면요. 동전 같은 게 있으면 동전을 탁 할 때 이 튀기는 소리예요. 플립. 걔는 그렇게 들린대요. 그렇죠? 플립. 그렇죠? 플립 하면 뒤집어지는 소리가 플립.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뒤집어지죠? 뒤집어지는 소리가 뭐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없죠? 걔는 이 뒤집어서 휙 하고 제껴지는 거예요. 플립. 그렇죠? 비슷하네요. 휙. 플립. 그렇죠? 이 제껴지는 소리에서 플립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플립. 제끼다.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플립이를 들렸을 때, 플립인지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플립 소리가 나죠? 아주 좋은 태도죠?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은 이렇게 하다 보면 플립 하면서 넘겨보면 나중에 플립이란다 그러면, 내가 그때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플립. 그래서 좋은 태도입니다. 그쵸? 보통 이렇게 제끼다, 동전 이렇게 제끼는 토스 코인, 토스, 던지다는 의미도 많이 쓰고요. 그렇죠? 헤드와 테일 하면서요. 그렇죠? 또 이 플립이요, 형용사로는 안 나와 있나요? 형용사 뜻, 여기 있네요. 그쵸? 3번. angry and upset. 그쵸? 화내고, 그쵸? 분노하고, 짜증나고, 약간 건방지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거. 플립이요. 플립. 건방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건방진다는 많이 알고 있죠, 여러분요? 뻔뻔한. 뭐 알고 있죠? 많이, 다른 거 말고 좀 까다로운 걸로 뭐 있어요? 뭐, saucy, brazen, 뻔뻔한. 그쵸? hot. 이것도 주제 넘게 나서는 이런 단어들 한번 같이 보시고요. 그 다음 단어요. fluorescent, 뭡니까? fluorescent가 형광 물질의 이런 뜻인데, 이 단어는 잘 알고 있었나요? fluorescent. 우리가 이걸 fluorescent 램프라고 그러고, 그냥 일반 램프를 뭐라고 하죠? 그냥 light bulb. 이렇게 얘기하죠. light bulb. 벌브요. 벌브. 그래서 이렇게 전구처럼 생긴 코를 무슨 코라고 그래요? bulbous nose. 그래서 뭐야, 이게. 주먹코. 이런 거 있었죠. 주먹코. 그쵸? 그래서 여기다 빵꾸 2개 뚫려있으면 코지요. 주먹코. 벌브. 이것도 있고. 근데 원래 fluorescent의 의미는 뭘 것 같아요? 어디서 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형광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세요? 모르죠. 이게 원래 fluorescent 할 때요. flow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flow.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형광이 뭔데요? 형광이 왜 형광등인가 하면요. 형광 물질이라는 그 fluorescence가 있는데 그게 자성을 띤 부분을 지나가면은 그 물질이 전기가 있는 데를 지나가면서 스스로 빛을 내는 물질이 이렇게 자꾸 흘러가는 겁니다. 형광 물질.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이게 훨씬 더 전기가 안 먹는다고 얘기하죠. 이유. 백열등은 어때요? 우리가 라이트 벌브는 뭐예요? 발열을 해서 빛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 손실이 많지만 얘는 어떤 형광 물질이 전기 자극이 있는 데 지나감으로써 스스로 발광하는 거기 때문에 열이 그만큼 적다. 그래서 열 손실이 적다. 전기료도 적다. 이렇게 할 때 fluorescent입니다. 그렇죠? 됐죠? 흘러가는 물질, 형광 물질. 뭐 형광 물질 동일할 필요 없겠고요. 그 다음에 forage라는 단어가 있네요. forage. 이건 원래 마초, 그렇죠? 마른 풀입니다. 사료, 그렇죠? 원래 그래서 이 forage 자체가 동물의 사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수색하다 찾아다니다 습격하다 마초를 주다 있는데 여기 우리가 습격하다 옆에다가 약탈하다는 의미도 참 많이 쓰죠. 약탈하다. 남의 것을 찾아서 빼앗아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forage는요. 그래서 외우기도 되게 쉽다고 그랬었죠. 왜요? 한국말로 뽀리지. 이게 뽀리지가 forage예요. 남의 거 훔쳐가는 거. forage. 그리고 또 이 forage하고 forge하고 헷갈리는데 forge는 뭡니까? 쇠 같은 걸 달궈서 만들어서 별이라고 얘기하는데 위조하다는 의미로 많이 쓰죠. 요즘에는 위조하다는 의미로 많이 쓰고요. 그렇죠? 됐어요? 그래서 기출문제에서는 이게 샅샅이 찾아다니다는 의미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사료, 먹이, 찾다, 수색하다, 약탈하다. 약탈한다는 이거 말고도 루팅이나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많이 알고 있죠. 루트 뭐 있어요? 루트란 단어가 약탈하는 거요. 또 러미지, R-U-M-M-A-G-E, 러미지 이런 단어 들어봤나요?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러미지, ransack, 그렇죠? scour, 그렇죠? 다 뒤져버리는 겁니다. 샅샅이 뒤지다, 찾아내다. 또 우리가 이란이 머릿속에 뭔가 있네. 그 뭔가 있는 걸 찾아내려면 뭘 가지고 찾아내야 돼요? 이 샅샅이 뒤단 말을 많이 쓰는데요. 옛날 할머니들 쓰시는 참빗 알아요? 참빗? 그걸 가지고요. 머리를 쫙 그걸 가면 거기서 이 같은 게 쫙 잡혀 나오죠. 옛날에 그래서 참빗 가지고요. 머릿속에 있는 이 잡아냈어요. 촘촘한 거. 우리가 블레이드라고 그러죠. 그 빛에 이게 촘촘한 거 있잖아요. 그 까만 걸로. 할머니 참빗 뭔지 알죠? 그걸 머리로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이물질 같은 거 싹 걸러내지죠. 그래서 calm,
그렇죠? 이것도 빗지라는 뜻 말고요. 샅샅이 뒤지다는 의미로 많이 물어봅니다. 또요. 모든 걸 다 해보다는 속담 수거 뭐 알고 있죠? 모든 거 안 해본 게 없고 다 해보는 겁니다. 다 뒤져보는 거. 원래는 다 찾아보다는 의미에서 그렇죠? 모든 썰을 다 간구하다 무슨 뜻 있어요? Leave no stone unturned. 이거 들어본 적 있죠? Leave no stone unturned. 어떤 돌도 뒤집어 놓지 않은 게 없어. 모든 돌 다 뒤집어 보는 거. Look high and low. 그렇죠? Look 뭐 up and down. 그렇죠? 아래 위로 안팎으로 다 지는 겁니다. 그렇죠? 오케이. porridge 기억하시고. 철저히 찾는 거. 그 다음에 foreboding. 몸으로 느끼는 거야. 몸으로 미리 뭐가 왠지 몸이 으실으실한 게 비가 올 것 같아. 그렇죠? 이게 foreboding이죠. 육감, 예언, 전조. 또 이 어느 학생이 이 육감이 몸 육자에서 고기 육자인 줄 알았는데 이거는 6번째 감각이란 sixth sense입니다. 저 고기 덩어리로 육체로 느껴진 이 육감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예측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warning, 또 우리가 동물적 본능이라고 하죠. animal instinct 또는요. 네 육감을 따라 hunch라는 단어 많이 봤죠. follow your hunch. 그렇죠? 또는 premonition, presage, prediction 다 예언 전조예요. 어문은 보통 뭐예요? 암은 이거는 불길한 예언과 징조를 얘기할 때 많이 쓰는 거죠. 그렇죠? foreboding 기억하시고요. forge 아까 나왔던 단어네요. 대장감, 풀무. 그렇죠? 쇠를 다듬는 건데 요즘에는 어떻게 쓰니다? 한글 뜻 안 나와 있으니까는 거기요 3번에다 체크해 놓으세요. 불법적으로 무언가를 똑같이 복제하는 것. 됐어요? 요 forge는요. 어디서 나온다는 거 하면은 요 forge는 의미는 force예요. 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보세요. 쇳덩어리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려면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손으로 주물럭주물럭하면 그렇게 돼요? 아니죠. 강하게 뭡니까? 그렇죠? 힘으로 내려치거나 그래서 모양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강한 힘을 가해서 모양을 형성하는 게 forge의 뜻입니다. 됐죠? 그렇게 이렇게 동의어로 위조하다, 모조하는 거, 위조하고 모조하는 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 똑같이 생긴 걸 반대편에 또 하나 만들어내는 게 counterfeit. 그쵸? counterfeit. 또요. 뭐 sham, bogus, spurious 이런 것도 다 가짜라는 뜻이죠. 만들어내는 거. 그쵸? 원래 그리고 이렇게 쇠 같은 거 다루는 대장장이는 스미스라고 얘기하고 그게 일반 대장장이가 블랙스미스, 양철 대장장이가 화이트스미스, 은을 다루는 애가 실버스미스, 금 재련공이 골드스미스 이렇게 하죠. 이렇게 재련업을 하는 애들을 우리가 보통 스멜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죠? 쇠 같은 거를 재련하는 애들 스멜터, 재련공. 스멜터. 그래서 스웰터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스웰터는 뭐였었죠? 스웰터는 찾아보세요. 스웰터. 찌는 듯한 더위에 맞아요? 네. 이글거리는 스웰터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스웰터. 그 다음에 formidable. formid 이게 겁주는 거야. fear 공포를 주는 겁니다. 무섭게 하는 intimidating, formidable. 근데 이 formidable은 제가 뭘로 강조하냐면은 이게 무시무시한 끔찍한 이런 의미로 쓰이지만 또 어떤 의미로 많이 쓰냐면은 이게 아주 강력하고 그쵸 강인한 이런 뉘앙스도 굉장히 중요해요. formidable. 그래서 플러스적인 의미도 굉장히 좋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용기를 잃게 하고 힘든 무지 힘들고 빡센 그건 뭐냐? 우리도 야 그 일을 진짜 엄청났어 무지 힘들어서 뭐가 부러질 뻔했어요? 우리는 뭐가 부러져요? 뭐가 부러질 뻔했어요? 너무 힘들고 가혹할 때 등이 휘는 거 등골이 부러진다고 그럽니까? 그죠? back breaking 허리 뽀사지는 줄 알았어. back break. back이라는 단어는 등이라는 의미지만은 허리라는 의미들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또 우리가 exact라는 단어가 정확한 거 말고요. 가혹하게 무언가를 가하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exacting. 이것도 가혹한. 또 짐이나 부담이나 범죄라는 의미에서 oner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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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스럽고 가혹한 겁니다. 부담스럽고 가혹한. 또 올바른 것만을 원하는 rigor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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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혹한의 뜻이죠. 또 우리가 가정은 맹호요 이런 말 들어봤어요? 가혹한 정치가 호랑이보다 무섭다 해서 가혹한 정치가 가장 심한 게 뭡니까? 국민들한테 힘든 게요.
엄청나게 세금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tax라는 단어도 그렇죠. 가혹하게 괴롭히라는 의미에서 taxing, tax에다가 taxing, ax 붙이면은 가혹하는 의미로 쓰입니다. 됐죠? 무시무시한, 가혹한, 힘든 애 뜻으로 쓰이는 단어들이야. 좋은 의미로 쓸 때 뭐 redoubtable,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엄청난 이런 단어는 되게 많죠. 그 다음에 founder, 설립자. 이건 좀 이상하네요. 설립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요 밑에 있는 동사 뜻은요, 그 실패하다는 의미로 쓰였네요. 실패하다. 원래는 founder가 가라앉다는 뜻인데 실패하다는 fail after a period of time because something has gone wrong. 무엇인가 잘못돼서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정 기간 후에 실패하고 망해버리는 거. founder. 그렇죠? founder가 그렇죠? 아래로 무너지다 가라앉다는 의미에서 실패하다는 의미도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물론 founder가 설립자라는 의미도 있겠죠. 원래 이 found에 found나 fund가 원래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found나 fund가 바닥, bottom이라는 뜻이야. bottom, 바닥, basic, 기초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파운데이션이 기초를 설립하다. 그래서 파운데이션 여자 화장품 뭐예요? 이렇게 그 화장하기 전에 그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초 작업해야 되죠. 메꾸고 이래야 되는 게 이게 파운데이션이죠. 맞아요? 또 우리가 근본적인 할 때 뭐 있어요? fundamental 할 때 FUND 이것도 fund도 기본과 기초적인 거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런 그 아래로 떨어지고 기초 기반에서 그죠?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거니까 실패하다는 의미로 쓰이죠. submerge요. 가라앉다. 또는 sink, collapse, 붕괴하다, 무너지다. 이런 단어들이 망하다는 의미예요. 그냥 go down, go south. 남쪽으로 가다. go south라는 표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남쪽으로 가다, 망하다. go west, 서부로 가다, 죽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go west. 서쪽이 원래 죽음과 관련된 방향이죠. go west. 그 다음에요. fowl. 자,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새, 그 위에다 써면 됩니다. 가금. 가금이란 말 많이 쓰죠? 그죠? 가축. 이게 들짐승이고, 그렇죠? 가금. 이게 집에서 키우는 날짐승이죠. 그렇죠? 들새를 잡다. 새란 뜻입니다. foul. 그렇죠? F-O-U-L. 더러운. 그렇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이 가금이라는 단어, 요 단어 말고 요것도 많이 써요. poultry. 유예요, poultry. 그렇죠? 이게 뭐죠? 가금류. 우리가 옛날에 문법 많이 하시면 poultry야, vermins야 그러면서 그렇죠? 그 뭐 패밀리형 집합명사, 캐틀형 집합명사, 폴리스형 집합명사 이렇게 할 때 poultry, vermin 이런 거 잘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불어군요. fracas. 그렇죠? fracas. 이거 fracas라고도 이렇게 fracas라고도 읽지만 그냥 fracas 이렇게 불어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이 FRA 들어가면 여러분 무슨 단어 떠올라요? fragile. 그렇죠? fraction. 그렇죠? fragment. 그렇죠? 조각조각 깨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의 무리가요. 그렇죠? 분파로 나누어져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게 fracas의 뜻입니다. 그래서 소동, 그렇죠? 또는 noisy fight involving several people. 몇 명이 티격태격 싸우는 그렇죠? 난투국. 요 정도 보면 딱 좋아요. 그렇죠? 찢어서 싸우는 겁니다. afraid. 동영상입니다. A-F-F-R-A-Y. afraid. 또 말다툼이라 할 때 우리가 비커란 단어도 있죠. 비커. 근데 또 요것도 많이 씁니다. brawl. 또 부글부글 끓이죠. brawl이에요. 소요. brawl이에요. 말싸움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비 오잖아요. 천둥 소리가 구르릉. 천둥 소리가 어떻게 나죠? 참 의성어 어렵네요. 천둥 소리가 어떻게 나요? 우르릉 이렇게 나나? 꽝. 근데 천둥 소리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천둥 소리를 영어로 할 때 럼블. 그렇죠? 럼블이 울리는 건데 이것도 럼블이 천둥 소리라는 의미에서 뭡니까? 이렇게 으르릉 되는 소리, 구르릉 되는 소리에서 갈등, 불화 이런 의미 있습니다. 럼버. 됐죠? 싸움, 프랑카스. 아까 우리 플랭크 뭐 했었죠? 플랭크, 옆면, 측면. 이 프랭크는요. 이거는 솔직한의 뜻이죠.
이 프랑크는요, 여러분, 세계사 배워본 적 있어요? 옛날에 유럽은, 네이션 스테이트,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나라와 국가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네이션이라고 알고 있는데, 원래 의미는 나치온. 그렇죠? 불어하면 나치온이라는 뜻인데요. 나치온하고 빼뽀, 이렇게 두 가지 있는데, 나치온이 원래 민족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네이션이요. 그렇죠? 그 피플은 그냥 사람이고요. 국민이고요. 국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치온, 주권이니, 빼뽀 주권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민족을 중시하는 거냐, 아니면 국민을 중시하는 거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뭡니까? 뭘 굉장히 강조합니까? 그렇죠? 단일 민족을 중시하는데, 더 이상 세계적으로 뭡니까? 민족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많이 붕괴됐죠? 미국이 무슨 민족, 다민족 국가죠? 그렇지만, 한 나라의 국민이죠? 그래서 원래 네이션이라는 단어는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로 하나의 민족들이 하나의 국가를 성립하게 됐습니다. 그런 국가를 우리가 민족 국가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국가라는 단어는 스테이트가 맞아요. 스테이트라는 단어가 국가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네이션 스테이트에서 네이션이 나라라는 의미로 쓰인 건데 원래는 네이트가 태어난, 그렇죠? 함께 태어난 민족이라는 의미에서, 그렇죠? 네이션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유럽에는요, 네이션 스테이트가 있기 전에는 어떻게 유럽이 지배됐죠? 몇 개의 귀족 가문이요, 그 지역을 다 지배했어요. 그래서 큰 아들을 스페인에 보내서 스페인 왕으로 삼고, 둘째 아들은 영국에 보내서 잉글랜드 왕으로 삼고, 그래서 우리 독해 같은 거 보면 뭡니까? 그렇죠?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가 나오냐면, 영국의 왕하고, 누구예요? 그렇죠? 수상하고 둘이 대화가 안 통해서, 그렇죠? 라틴어로 대화를 하죠. 그런 거, 월펄경에 가는 글 본 적 있잖아요. 월펄경이 있는데, 월펄경이 왕하고 대화가 안 통해서, 왕은 독일어하고 불어만 할 수 있고, 그렇죠? 또 수상은 영어뿐이 못하고 그래서 둘이 라틴어 대화합니다. 그래서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는데, 왜요? 그 지역에 사는 민족하고 왕을 이렇게 가문이 바뀔 때 가문이 레지던스, 그렇죠? 위치한 나라하고 위치한 지역하고 틀리기 때문에 언어가 틀린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 유럽에 프랑크 대제국이라는 제국이 있었어요. 프랑크 제국의 프랑크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게르만족 애들에게 니네가 우리를 도우면은 니네 나라를 설립하게 해주겠어 라고 얘기하고 이 프랑크 대제국이 나중에 프랑스가 된 건데 프랑스 독일로 나눠진 건데 이 프랑크 대제국이요 게르만족에게 나라를 독립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고 솔직히 얘기했던 프랑크 왕국에서 프랑크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됐어요? 솔직한. 우리가 이 프랑크랑 가정하는 게 뭐 알고 있죠? 마음속이 깨끗하게 들여다보이는 candid. 그래서 마음속이 보여야 되는 게 후보자죠. candidate, candle.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 내미는 forthright. 그렇죠? forthright. 있는 그대로 들이미는. 그렇죠? downright. 솔직한. straightforward. 그렇죠? 다 솔직한 겁니다. straightforward. 솔직한. 그 다음에요. freaked. 얼룩진. 두 번째 하나 뜻만 갑시다. 얼룩진 말고 두 번째. 충격받은, 몹시 지친, 화난. 그렇죠? 충격받은, 몹시 지친, 화난. 이것도 freaked예요. 물론 여기에서요. ed를 빼고 freak만 쓰면요. freak. 그건 뭐예요? Hey, you freak. I don't want to be. 그렇죠? I don't want to be like a freak. freak 괴물이에요. 괴짜.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희 미친 사이코 아니야? 개 사이코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 정도 수준의 단어입니다. 욕할 때하고. 그렇죠? freak. 그렇죠? 미친놈.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죠? 뭐라, 우리가 그렇잖아요. 완전 진짜 사이코야. 막, 그렇죠? 이럴 때 freak. 괴물 같은 놈. 그것도 있고요. 얼룩진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렇죠? 충격받고, 그렇죠? 지치고, 화난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freak.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flat. 이거 우리가 flat over, flat. 그래서 flat. 초조하고 걱정하고 애타하는 거 flat이라는 단어 되게 많이 쓰죠? 걱정하다는 의미로 많이 쓰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요. 걱정, 초조, 그쵸? 근데 옆에 침식, 부식, 그쵸? 장식적인 격자무늬, 그쵸? 걱정하게 하다, 속이 타다, 초조하게 하다, 부식하다, 침식하다, 낡아지다. 다. 여러분, 여기 공통적인 거 모르겠어요?
어떤 뉘앙스가 계속하는지 이 원래 프레스의 어원이 그거예요. to eat, 먹다는 뜻입니다. 먹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요, 먹는 거랑 초조한 거랑 무슨 뜻이에요? 계속 우리 마음이 타들어간다고 그러죠. 그렇죠? 잠식당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여기에 장식할 때요. 장식의 식자도 이게 뭐, 그렇죠? 식자죠. 그렇죠? 꾸밀 식자도 있지만은 이렇게 침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놔둔 게 아니고 여기를 이렇게 파내고 여기를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있죠. 도듬하고 이게 장식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플래시라는 단어가 계속 그렇죠? 마음이 컨수밍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애타게 마음이 그렇죠? 초조하게 타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플랫의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먹다는 의미. 그래서 여기서 쭉 한글로 써놓은 것만 봐도 어때요? 먹다는 의미하고 굉장히 관련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 뉘앙스를 살려보라는 겁니다. 초조하고 불안하게 하는 겁니다. irritate. 그렇죠? 짜증나게 하는 거. 또 우리가 그거 생각납니까? 쐐기풀. 그쵸? 뭐야? 크게, 좀, 아는 단어는 크게 얘기해서 뭐야? 네트. 그쵸? N-E-T-T-L-E. 네트. 이게 쐐기풀인데 이걸로 콕 찌르면 짜증나는데, 우리 어렸을 때 강아지풀 같은 거 목에다 대면 짜증나잖아요. 그쵸? 하지 마라. 막, 또 하고 그러면 싸우고 그러죠? 저 어렸을 때 그거 되게 남동생한테 그거에다가 많이 싸웠어요. 그쵸? 남동생 자고 있으면 이렇게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코에다 막 이러면 무지 재밌죠? 네. 짜증나게 하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수거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사람을 초조하게 하고 걱정나게 하는 거요. Get in one's hair. 누군가가 내 머릿속에 들어가서 계속 머리를 깨물고 그러면 Get in one's hair. 머릿속에 모래 같은 거 들어가면 정말 짜증나죠. Get in one's hair. 또는 Get on one's nerves. 그렇죠? Get 신경을 자극하는 겁니다. Get on one's nerves. 그래서 가장 까다로운 수거. Get 정말 짜증나겠죠. Under one's what? 어디에 들어가 있으면 정말 짜증날까요? 미치죠. 그쵸? Get under one's skin. 우리가 요만한 가시 같은 거 박히는데 탁 박혀서 그쵸? 빼지도 않고 이러면 정말 짜증나죠. 제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전에 아들을 죽인 놈을 복수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인간의 신체에서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 부분이 어디래요? 손톱 밑. 여기가 가장 고통을 느낀대요. 그래서 묶어놓고 손톱 밑에다 이렇게 쇠침을 박아놓죠. 그러니까 막 어때요? 막 죽으려고 그러죠. 막 그렇죠. 막 고통스러워서 막 그 흑인데 막 하면서 막 그렇죠. 근데 더 놀랐던 건 뭐라고요? 인간의 몸이 너무 신기한 게요. 출혈과다도 아니고 장기 파손도 아닌데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이 고통을 차단하기 위해서 몸이 자동으로 심장이 멈춰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통이 심하면 이 고통을 잊기 위해서 사람의 심장이 멎어버려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고통에 의해서. 그럼 걔는 더 독하죠. 그래서 얘가 여기다 붙여놨어요. 이 심전계를. 일렉트로카디오그램을 붙여놓고요. 하다가 얘가 심장이 뚝뚝 하면서 멈추죠. 그럼 다시 그 디피브레이터 알죠? 심장 제세동기. 그걸로 다시 깨워내요. 그다음에 물 뿌리고 그렇죠. 정신을 깨우게 한 다음에 다시 또 시작하죠. 다시 시작. 그렇죠. 그 옛날에 그 프리즌 브레이크에서 나왔던 거죠. 프리즌 브레이크에서 FBI인가 걔가 그 살인자 고문할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get under one's skin. 정말 짜증나게 하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flat. 기억하세요. 자꾸 이 생각 저 생각해서 여러분이 연상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그 단어로 발음 이상하게 해서 연상시키는 것보다는 그죠? 여러분도 그게 더 낫나요? 제가 솔직히 저는 그거는 100% 인정합니다. 와서 선생님 어휘 수업을 꼭 들어야 될까라고 물어보면요. 본인한테 맡기라. 저는 실제로 작년에도 그랬어요. 어휘 수업은 굳이 들을 필요 없이 혼자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 편이었어요. 왜? 저도 그렇게 어휘 수업을 많이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를 매년 바뀌게 만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나온 김에. 첫 번째. 합격생의 말을 믿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선생님들 말을 믿으세요. 여러분이요. 그래요. 전 정말 답답한 게 그겁니다. 걔가요. 고대 갔대요. 고대 간 멘토가 왔어요. 그렇다고 다 무시하라는 건 아닌데 알아서 판단하라는 겁니다. 맹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대 간 멘토가 와서 나 고대 갔는데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나는 타임즈를 맨날 봤어. 그럼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아세요? 물론 걔도 또 그렇게 하고
타임지를 봐야지만 고대를 가는구나.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찾아볼까? 안 보고도 가네 얼마나 많은가? 근데 그거를 들으면 타임지를 스터디를 했더니 고대를 가면 자기는 고대를 가기 위해서 타임지를 스터디해야 돼요. 저 솔직히 타임지 스터디하는 거 제일 안 좋아하거든요. 왜요? 제가 봤어요. 저번에 한번 타임지 5명이 스터디하는 거예요. 그렇죠? 5이 다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한 명이 이거 이런 뜻 아니니까 나는 이런 뜻 같은데 그럼 나는 이런 뜻 같은데 5이 다 틀려요. 근데 제가 보기엔 5명 다 틀렸어요. 그렇죠? 근데 다수결로 정하더라고요. 그쵸? 얘 쪽으로 밀어주자. 우리가 학문을 하는 사람이면 모르는 걸 탐구해지만 우리 수험생이기 때문에요. 정확한 해석과 내가 모르는 거를 리퍼런스 할 수 있는 걸로 공부를 해야죠. 그렇죠? 끝까지 답을 모르고 그러고 싶어요?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멘토들이 얘기하는 거는 자기에게 맞는 것만 받아들이면 돼요. 그렇죠? 이 멘토한테 물어봤더니 이 멘토는요. 책 하나 펴서 100번을 읽으래요. 그러면 외운대요. 이 멘토 얘기했더니 이 멘토는 한 번 보고 또 보면 안 좋다고 다른 거 보래요. 혼란스럽죠? 그런데 또 개인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친근감이 있는 멘토 말을 따라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자기가 맞는 방법을 따르면 돼요. 저는 솔직히 후자예요. 제가 원하는 건 후자입니다. 왜요? 한 권을 100번 보는 것보다는 저는 언어기 때문에 그렇죠. 100권을 보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제 공부 스타일인데 저 같은 경우는 책을 한 권 보고 나죠. 쭉 1회독하고 나서 다시 보면은요. 1회독할 때처럼 꼼꼼하게 안 봐져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볼 때 안 보고 넘어갔던 부분 역시 두 번째 볼 때 또 안 보고 넘어가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는 그런 스타일. 그러니까 전 차라리 봤던 걸 또 보고 친한 데만 보고 이렇게 체크했던 거 보고 나머지는 잘 꼼꼼하게 안 본다고. 그러니까 다른 책으로 보면 대부분 겹치니까 또 그렇죠? 서로 이렇게 오버랩 안 되는 부분을 볼 수 있죠. 이해갑니까? 어휘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런 사람은 어휘 수업 안 들어도 돼요. 저는요 단어 공부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그렇죠? 단어 외우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뭐 3시간씩 단어 외우는데요. 막 뜻 보면서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제가 얘기해주는 링크 아니고 본인이 링크 거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효율적이지 않겠죠. 그렇죠? 효율적이지 않은 게 뭔가 하면 저만큼 효율적이지 않겠죠. 저는 계속 그것만 생각하는 거고 본인은 그 한 번에 링크를 걸어야 되는 거니까 좀 힘들어 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재밌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혼자 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경험해 보면요. 작년, 재작년 계속 느꼈던 건데 스터디 뭐하니? 다 어휘 스터디야. 뭐하니? 버스 안에서 단어 외우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단어 외우고 집에 갈 때도 단어 외우고 데일리데 근데 막상 시험이 내일 모레가 돼서는요. 뭐가 힘드니? 단어가 정말 답답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차피 1월달, 3월달부터 그렇게 단어를 외웠는데 막판에 가서 또 단어가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럴 바에는 같이 하자. 그렇죠? 제가 그래서 올해 커리를 몇 번이 나가든 보카톤이 처음부터 끝까지 끝까지 한번 같이 외워보자. 수업 시간에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러면 이걸로 해서 완벽하진 않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단어에 관련된 얘기 듣고 시험 문제 보면서 나오고 다른 책 보면서 나오고 그럼 머릿속에 연상이 될 거라고요. 반갑죠 또 그리고 반갑죠. 아는 단어 나오면 여러분 이제 그 단계는 떠났을 거예요. 근데 느껴보세요. 여러분 지금 시점이면 여러분 제가 처음에 여러분한테 했던 얘기 공감하죠. 제가 특정 책을 비방하는 건 아니지만 꽤 학생들이 많이 보는 어휘책들 있죠. 1월달 들어오면 그 책부터 삽니다. 이 책 봐야 된다고. 제가 보기에는 그 책 정말 안 샀으면 좋겠어요. 왜요? 이건 어휘하고 멀어지게 하기에 딱 좋은 책이죠. 거의 사전 수준이죠. 일단 뭔가 이렇게 진도가 나가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그렇죠. 끔찍하죠. 다 보기 시작하면 너무 안 되죠. 그러면 오히려 단어에 거부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죠. 수업 듣고 눈에 익숙한 단어 보이고 그렇잖아요. 한 페이지에 나와 있는 단어가 50단어인데 50단어 중에 48개를 처음 보는 거. 그러면 그건 책이 아닙니다. 고문이죠. 그렇잖아요. 애매하잖아요. 50개 단어 동역까지 나와 있는데 48개 정도가 다 생소한 단어예요. 그럼 고통스러워서 못 봐요. 그러니까 자꾸 수업 들으면서 얘기 듣고 이런 단어 들어봤는데 이런 단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했는데 그 단어가 나왔어요. 그렇죠. 눈에 띄는 단어가 나와야지 반갑죠. 그렇죠. 반갑죠. 안 그러면은 지루해서 어휘 공부 못합니다. 그렇죠? 됐죠? 그 다음에 freeze라는 단어인데요. freeze. 그렇죠? 이 freeze는 우리가 refrigerator, freeze 이런 거 많이 봤었죠? freeze라는 단어 맞죠? sorry. friction 아니에요. friction이요. friction, 마찰. 이 freak이라는 단어 알죠? freak 이게 love요. love. R-U-B. 문지르는 겁니다. 그렇죠? friction. 마찰, 갈등. friction. 그래서 love라는 단어가 방해 이런 의미도 써요. R-U-B가 방해, 마찰 이런 의미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찰과 갈등이라는 때 우리가 conflict라든지요, clash, L로 되는 clash요. clash는 깨지는 거, clash, 충돌, confrontation, 대립, 그렇죠? 대립. 그 다음에 서로 갈등할 때 서로 잡아당기는 contention, discord, 그렇죠? 굉장히 많이 봤었죠? 갈등. 스키즘, 분열. 스키즘. 그래서 정신분열증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뇌가 플랜이 해골이에요. 플랜이 쪼개져 있는 애입니다. 그렇죠? 멀티플 퍼스널리. 왼쪽 뇌가 오른쪽하고 전화했다는 생각해요. 그렇죠? 쟤 너무 예쁜 것 같아. 옆에서는 죽여버려야지. 막 이런 애죠. 누구예요? 어때요? 스키즈플레니아. 플랜. 우리가 플래널러지가 골상학. 그렇죠? 이렇게 하죠? 플랜. 스키조플레니아. 이렇게 쓰나요? 한번 스펠링 확인해 보세요. 써본 적이 없는 단어들은 헷갈리더라고요. 스키조플레니아. 그렇죠? 정신분열증. 있어요? 네. 오케이. 잠깐 5분 정도 쉬었다 할게요. 화장실 갔다 오세요.